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대리TV의 쩐대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조금 안 좋았습니다. 여러분도 뭐 아시는 것처럼 오늘 시장의 가장 이슈가 됐었던 부분은 10시 반에 시작하는 중국 시장이 3일 연속으로 유동성을 회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춘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구정 같은 그 설날이라고 표현하면 되겠네요. 11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됐던 춘절 이후에 유동성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3일 연속으로. 그렇다 보니까 중국 시장도 오늘 상해종합지수가 한 1.4% 정도 빠졌고요. 우리나라 시장에도 악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그 이외에도 인플레이션이라든지 혹은 미국과 중국과의 어떤 무역전쟁과 관련되어진 이슈들, 그런 것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시장이 밀렸다라고 봐도 무방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좀 보는 것은, 제가 오늘 이제 시장에서 장 마감 이후에 외국인과 기관의 주요 종목들을 살펴보니 코스피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쪽, 이런 종목들의 외국인의 수급이 좀 쏠렸다라는 점입니다. 보통은 국내에서 외국인들이 지수가 빠지거나 시장이 하락한다라는 것을 예측할 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산다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찌됐건 외국인들이 오늘 물론 코스피에서 3,200억 순매도 하고 기관에서 894억 순매도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도체, 대한민국 하면 딱 떠오르는 대표적인 주식이 삼성전자거든요. 그 삼성전자를 어쨌든 순매수하면서 진행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외국인들은 이 시장에서 우리 지수의 완전 추세 전환을 통한 하락으로 보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는 오늘은 밀렸지만, 그 오늘의 하락이 주 중반 이후 후반으로 갈수록 반등에 대한 움직임을 가져갈 것이다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오늘 물론 미국 시장, 그리고 내일 오전 나스닥 100 선물 지수라든지 내일 장중에 중국 지수 10시 반부터 시작이죠. 다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아직은 추세 전환을 통한 완전한 하방 쪽으로 움직이는 움직임은 우리나라 지수에선 나오지 않지 않겠나,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지수를 뭐 예측한다라고 해서 예측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3,000포인트 정도까지 눌릴 수는 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주 초반에는 밀릴 수 있지만 주 중반으로 가면서는 반등할 것이다, 반등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좀 제 의견은 견해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이런 시점에서 많이 비중을 주식에 들고 있으셔서 어떤 빠짐에 대한 부담감, 아울러서 신용을 좀 써서 사신 분들이 140%라는 신용 담보 비율에 간당간당하게 지금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는 뭐 내일 시장이든 내일 모레 시장이든 지수가 잠깐이라도 반등하면서 오를 때, 그때 일부 비중은 혹여 손절을 하거나 손실을 보더라도 조금 축소하면서 비중 조절을 한다 라는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빠지거나 오르는 시장에서 비중을 조절을 한다, 포트 조절한다 라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다 그 플러스라서 그 플러스를 정리한다 라는 개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대부분 시장이 갑자기 빠지면 주식시장에서 오래 참여하고 실력이 있고 없을 떠나서 물리기 마련이고 손절을 쳐야 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수준에서 손절을 쳐서 버틸 수 있을 정도의 현금을 들고 있으면 나중에 시장이 돌아서면서 반등을 할 때에 그때 그걸 가지고 또 세게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찌됐건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 시장이 좀 빠졌고 만에 하나 내일까지 빠지면 일부 신용 반대 매매 물량들이 좀 나오거나 하고 나서 수요일 이후에는 반등에 대한 움직임을 가져가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그 3,000포인트 정도 수준에서 반등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 인근에서 다시 어떤 그 반등이 좀 나오면서 움직임을 가져가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들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940포인트 초반대 한 940 정도까지 밀리면 저는 그때는 좀 반등에 대한 움직임을 가져가지 않겠나. 아주 많이 밀려도 이 정도 수준, 살짝 60일평선 찍고 돌아서는 움직임으로 저는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분봉으로 오늘 봤을 때의 시간대를 보면요, 이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
이게 오늘 시장 여기 시초가 여기였거든요. 상승하다가 쭉 지금 한 10시 반 정도 중국 시장 개장 이후에 밀렸어요. 보시면요. 10시 반이면 이 정도 되겠죠, 그죠? 그렇다라는 것은 뭐냐? 내일도 역시 중국 시장을 보면서 대응할 필요 있겠다라는 겁니다. 중국 시장이 개장하는 시간에 맞춰서 상해 종합 지수를 좀 보시면서, 원래 우리가 보통 나스닥 100 선물 지수 가지고 장 시작 전에 미국 시장 오늘 나스닥 선물 괜찮네, 오늘 코스닥 코스피 시장 괜찮겠다, 아니면 아니겠다 예측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유동성 회수에 대한 이슈로 시장이 밀렸기 때문에, 최근 근래 3일 정도요. 그렇기 때문에 상해 종합 지수의 움직임을 10시 반 정도부터 확인하시면서 매매하시거나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제도 이렇게 오늘도 중국 종합 지수가 이렇게 빠지면서 시작이 쭉 되고, 2시쯤 해서는 뭐냐, 반대 매매를 회피하기 위한 물량들이 좀 쏟아졌다, 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통 반대 매매에 대한 회피 물량은 한 2시 정도 이후부터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반등이 좀 나오지 않으면서 밀렸기 때문에 2시 이후부터 쭉 지금 더 오히려 매도 물량이 강해지면서 갔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중국 시장이 오늘 좀 밀렸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오늘 중국 시장이 1.45%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더 밀리게 될지 어떻게 될지는 좀 뭐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하루 이틀 정도 눌리고 수요일 마감 정도 때쯤부터 조금 수급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뭐 기대감을 가지고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SK바이오사이언스로 좀 돌아가서 그걸 말씀드리기 이전에 이런 이슈도 있었죠,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SK바이오사이언스 뭐 정세균 총리께서 방문하셨죠. 다음 주 역사적 첫 접종, 이게 아마 26일일 거죠, 여러분들, 그죠? 26일이라고 알고 있고요. 이거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한번 볼까요? 아마도 26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26일 오전 9시부터, 그죠? 계속적으로 지금 이 백신에 대한 이슈는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고, 아울러서 이제 이 SK바이오사이언스의 지금 청약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죠? 제가 매일매일 말씀드려서 아마 날짜도 외우실 것 같아요. 3월 9일에서 10일 청약, 3월 18일 상장, 3월 4일에서 5일 수요 예측, 그죠? 요렇게 지금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가면서 현재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아직은 뭐 3월 4일, 5일의 수요 예측이라고 한다면 이번 주가 지나가면서 점점 이슈화 될 거라 생각이 좀 돼요. 그래서 그런 이슈들 플러스 백신에 대한 이슈, 아울러서 이후에 이 바이오사이언스 상장 이후에도 어떤 움직임을 가져갈지 좀 본다면, 뭐 혹자는 시장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의 상장이 진행이 되면서 이 CMO, 그죠? 위탁 생산에 대한 관련되어져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시장에서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 것이냐, 뭐 이렇게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하지만 예측은 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진행이 되는지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어찌됐건 이 박스권입니다.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는 6만원에서 7만원 이 박스권을 과연 언제 돌파하겠느냐. 저는 상방으로 분명히 반등이 나올 거라고 좀 기대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지수가 밀리고 힘없이 쭉 빠지고 수급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서 계속 이렇게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과연 계속적으로 이런 움직임을 가져갈지, 어느 시점에서 반등을 좀 하게 될지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살펴봐야 되겠고요.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씩 수급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 주 말로 가면 갈수록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한번 함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어떤 이런 차트상에서의 뭐 이평선, 뭐 지지라인 이런 거에 대한 움직임보다는 시장 자체가 좀 반등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에 대한 이슈로 좀 많이 밀린 부분이 있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우려감으로 조금은 이렇게 계속적인 이슈가 안 좋은 것들만 반영이 되고 있는데, 분명히 개별 종목에 있어서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그런 호재는
디스커버리와 케미칼은 분명 긍정적인 재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숨고르기 하면서 지켜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케미칼도 빠진 만큼 빠졌습니다. 지금 얘가 3% 가까이 빠지면서 오늘도 밀렸는데, 물론 이 빠짐이라는 것이 최대 정말 26만원, 뭐 27만원, 8만원 이렇게 빠지고 나서 반등을 할 수도 있겠죠. 강하게 상승했던 것처럼요. 그렇지만 저는 한 요정도 라인에서는 반등이 나올 시점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요. 거의 시점이 좀 다가왔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쉽게도 아직 수급이 개선되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수급이라는 것은 기대감도 기대감이지만 시장 전반적으로 반등이 좀 나와줘야만 수급도 개선이 되면서 그 수급이 들어오는 뭐 기관이건 외인들이건 그 수급이 소위 말하는 시장의 반등이 일어날 때에 과연 내가 어떤 종목을 선별적으로 세게 묻겠느냐라는 건데, 그럴 때에는 충분히 이 지금 이슈를 가지고서 갈 수도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케미칼이,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은 지금 움직임이 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40만원 정도 수준, 요 정도 수준까지는 좀 저는 반등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 최소한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는데,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시장이 좀 밀리다 보니까 오늘 뭐 거래소 같은 경우에도 한 510 종목이 하락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864 종목이 하락을 했는데요. 그런 하락 종목들 중에서 케미칼과 디스커버리가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SK바이오니스가 시장에서 회자가 되면서 조금 이름이 많이 알려지면서는 노출된 종목으로 판단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어느 타이밍에서는 시장의 주목을 받으면서 갈 수 있는 움직임을 보여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좀 뭐 기대를 좀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좀 뭐 힘드시겠지만은 조금은 좀 이렇게 시장에 대한 움직임을 먼저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그렇게 좀 반등을 하시면 어떨까,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길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중반이 넘어가면서 수급이 좀 개선되는 움직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는데, 한번 힘드시겠지만 지켜보시면서 투자를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건 시장이 빠지지만 그래도 막 예전 같은 엄청난 하락이 나올 것이다 라는 두려움보다는 그래도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아직은 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재료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쉬어가더라도 진짜 한번 세게 가는 장에서 먹을 수 있도록 지금 리스크 관리 잘 하시면서 힘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매번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저녁도 편히 쉬시면서 내일 시장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